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좀 비우호적인 이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그 규제 입법을 시도를 하고 여와 야가 전부 다 찬성을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거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권남은이라고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신설 규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이제 통과를 해서 이 규제가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너무 지나친 불편을 만들어내는 규제는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 부처가 만든 규제들은 전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경제 분야의 규제들이 올라오면 그 규제 내용들을 심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이 규제로서 성립이 될 만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이제 하라는 공부를 위주로 이제 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중학교 때쯤 해서 선생님께서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일 위에 법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법관으로서의 제 모습이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고 그거보단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바로 다음에 경제학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이 뭘 하는 건지 전혀 모르던 시절인데요. 이게 서점에 가서 그 경제학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중학교 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이 지은 선택의 자유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무슨 소리 하는지 사실 잘 몰랐지만 억지로 막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게 꽤 재미있고 흥미로운 학문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 그때부터 정해서 지금까지 길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경제학은 이제 크게 나눠보면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중심으로 보는 학문이고, 거시경제학은 국가와 세계의 그런 흐름 같은 거를 보는 학문인데, 저는 처음부터 미시경제학이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유학을 가서도 제가 이제 주로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기업의 조직 구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이제 그런 걸 주로 연구를 이제 했었는데 그 분야가 이제 크게 보면 저희 경제학에서 산업조직론이라고 말하는 분야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조직론이라는 거는 기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점이나 과점 같은 그런 산업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산업조직론 쪽으로 제가 이제 연구 분야를 잡게 됐습니다. Yeah, you know you do. If I ever see you again, 미시경제학의 추구하는 바는 시장이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시장이 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몇 가지의 문제점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독과점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독과점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 그걸 통해서 제가 공부했던 그런 어떤 이상을 달성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공정거래 정책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독점이나 과점 기업체들이 어떤 문제적 행동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규율을 하느냐라는 게 공정거래 정책의 관심사인데요. 그런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독점이나 과점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규제가 그런 그 시장 경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많이 띄었고요. ICT 분야 쪽에서도 이게 원래 굉장히 규제 산업이다가 점점점 시장이 이제 들어오는 시장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산업이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규제가 빨리빨리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을 해야 되는가. 이게 규제 혁신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좋은 성과를 이뤄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자각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 혁신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는 요즘에 이제 플랫폼 분야의 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정책적으로도 추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실제로 그런 플랫폼 규제 폐해 같은 거, 플랫폼 독점의 폐해 같은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라는 거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속방이 좀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좀 가끔 불편한 소비자한테 좀 불리한 규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독점의 폐해죠. 어떤 뭐 불리하다라는 게 뭐 환불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인가요? 네, 환불이나 교환이 좀 용이하지 예. 않은 그런 것들이 예.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스타트 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과도하게 이제 그 서비스의 수요가 몰리면서 이제 유통 자체가 이제 자체적으로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소비자 불편 상황이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위원님의 이제 설명들은 항상 이제 쉽게 그 고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시는 게 주요한 이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같이 이제 규제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는 게 저는 잘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면 뭐든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같이 지켜야 되는 룰이 있고 그 룰 하에서는 자유롭게 이제 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룰이 바로 규제거든요. 최근에 그 이슈가 많이 됐던 거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이 사업장에서 어떤 그런 그 재해를 입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거나 할 경우에 그 사업장을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법적 책임을 물겠다라는 것도 그전에는 없었던 규칙을 이제 새로 이제 규제로 만든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규제 중에 하나는 그 대형마트의 그 휴무 제도. 사실 24시간 매일매일 운영을 하던 건데 대형마트가 그런데 이제 주변의 그런 그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휴일 제도를 이제 만들었고, 근데 또 시간이 가면서 이게 온라인 세상이 돼서 온라인으로 이제 상품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대형마트 자신도 예전 같이 그렇게 장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 사례를 보면 처음부터도 약간은 좀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수요 때문에 들어오긴 했지만 확실한 근거 없이 이제 들어온 규제고, 시간이 가면서 이런 규제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이제 개혁이 되지 않은 그런 규제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이제 한번 들어오기는 쉽지만 다시 이거를 그 혁신을 하고 개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그 규제라고 하면 이제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대부분입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켜야 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법은 보통 어떤 원칙 중심으로 이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 하위 단계로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고시라든지 뭐 이런 단계별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럼 그 내용들을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정부 부처에서 내지는 뭐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그 룰을 따라 달라. 룰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제재를 가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죠. 이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제 규제가 되겠고요. 제일 처음 그 규제 혁신을 시도를 한 분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신데, 그러니까 IMF 경제위기 직후에 들어와서 정부가 너무 많은 거를 개입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과감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조건 규제를 다 갖고 와봐라.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무조건 절반을 없애버려라. 이런 이제 개혁을 시도를 했어요. 정말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규제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그 성공 사례가 이제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규제 혁신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규제 혁신 체계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런 게 이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뭐 문재인 대통령도 나름 규제 혁신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다시 한번 규제 혁신 그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 그 자원을 많이 배분을 해서 그 전통을 쭉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합니다. 규제라는 것이 그 룰을 만드는 거지만 그 룰 중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룰이 있고 하지 못하게 하는 룰이 있는데요. 근데 하지 못하게 하는 룰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이제 속박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제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게 이제 타다금지법 같은 게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 우버라든지 이런 그 리프트라든지 이런 공유 차량 서비스가 정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그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발전적으로 이거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서비스를 못하도록 금지를 해버렸다는 거죠. 저희가 좀 더 좋은 규제였다면 이거를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종사자들의 피해를 줄이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그 더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이제 그러질 못했다는 거죠. 좋은 규제라고 하면은요, 우선 지킬 수 있는 규제여야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 만드는 규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함에 있어서 그 아예 그냥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냥 문제를 그 묻어버리는 것으로 이거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좋은 규제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에 대한 규제라고 하면 이 30km의 속도로 그 차를 운행하게 만드는 규제는 이 사고를 줄이는 게 근본 목적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밤 12시 휴일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도 30km를 달리도록 한다. 그런 시간에는 비교적 좀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뒤늦게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서 아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규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주면 아 사업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잘 지켜서 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규제를 만들면 그러면은 확실히 좋은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제 혁신을 뭘로 비유를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과거에 제가 방 정리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방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 물건들이 괜히 쌓이는 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쌓이는 거거든요. 규제도 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규제가 이유 없이 생기진 않고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규제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나중에 이걸 보고 나면은 너무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어서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찾으려고 하면 물건도 없고 내가 이걸 이용할래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혁신이라는 거는 좀 더 좋은 규제를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그 방이 잘 정리가 돼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규제 완화라고 그러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건 부자를 위한 거고 기득권을 위한 게 아니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방정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에게도 다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규제개혁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규제가 있지만, 이 경제 분야에 영향을 주는 그런 규제들 중심으로 이제 심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냐 작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래 우리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 변화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규제들 중심으로 관심이 더 가게 돼 있죠. 많은 법들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는 법들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규제개혁위원으로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좀 제언도 하고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물론 제도 개선해서 그쪽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역할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좀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게 기득권을 위한 게 아니냐,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냐, 그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은 규제 완화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규제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떤 룰을 만들어주는 것들이고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방에 이런저런 물건들이 쌓이고 좀 지저분해지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규제 개혁 내지는 규제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규제들이, 지저분한 규제들,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활용할 수 없는 규제들은 정리를 하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거를 갖춰야 되는 게 이제 규제 혁신이고요. 이런 규제 혁신은 부자나 기득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서민일수록 여러분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규제를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이게 일부 전문가나 일부의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규제 혁신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규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시민이 이거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똑똑하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규제가 불필요하고 낭비적이고 문제가 많은 규제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면밀하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을 해주시고 규제 개혁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